네, 오늘은 12.8의 다중적분의 치환적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장 마지막 내용이네요. 사실 이 12.8이 12장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3절에서 폴라 코디네이트에 의한 이중적분 배웠고요. 12.6에서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이용한 삼중적분 배웠고요. 12.7에서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이용한 삼중적분 공부했었죠.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 내용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2.3에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한 이중적분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얘기를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R에서 fx, y를 더블 인테그럴을 할 때 이 R의 모양이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차이로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 R이 타입 1, 타입 2 어느 것도 적용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12.3에서 폴라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활용하는 계산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12.8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치환적분 하느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적분을 할 때 이 영역의 순서를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분하고자 하는데 이 영역은 x, y 이 좌표에서 적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는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변환했었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여기 없던 항 r을 이렇게 곱해 줬었어요. 그래서 원래 R에서 즉 XY 평면에 있는 이 영역에서 적분하려고 하는데 이걸 R세타 평면으로 이동했었죠. 그래서 R세타 평면에서 이렇게 바꿨더니 S에서 적분하기가 보통 편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에서 적분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적분하는 것으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R, 세타에서 X, Y로 가는데 x는 r과 세타에 관한 함수입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변수 함수의 치환적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부터 b까지 일변수 함수 fx를 정적분하고 싶어요. 이때 이 f가 적분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치환적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gu 이렇게 치환을 해보죠. 그러면 x 대신에는 gu를 대입하고요. 여기 dx 디퍼런셜은 g'u의 du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기호를 너무 남발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x 그러면 항상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x는 u에 관한 함수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g를 쓰지 않고 x는 xu 이렇게 u에 관한 함수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xu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 이 뒤에는 x'u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끝과 위 끝은 a라는 점은 c로 가고요. b라는 점은 d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 또는 이 g라는 함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u라는 점을 x로 보내는 함수이죠. 그런데 x는 a에서 b까지이고 u는 c에서 d까지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내용과 비슷하게 우리가 실제로 적분은 이 계산을 하고 싶거든요. 즉 x 범위에서 적분을 하고 싶은데요. 잘 안 될 때 이쪽으로 옮겨가서 u의 변수에서 적분을 한다. 이게 바로 치환법칙이었어요. 우리가 미적분학 1에서는 치환법칙, 역치환법칙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변수와 지금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눈여겨볼 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 폴라 코디네이트 할 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x 대신에 xu를 대입하고 여기도 xy 대신에 사실은 r 코사인 세타가 xy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대입했을 때 여기는 r이 붙는데 여기를 보니까 x'u가 붙어요. 그래서 이 r도 어떤 함수의 미분이겠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이 들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용어를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나중에 이제 선형 변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여기는 꼭 선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T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임의의 차원에서 임의의 차원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는 일단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적분하려는 영역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XY 평면이요. 그래서 UV가 XY 평면으로 가는 겁니다. 밑에 그림 보시겠습니다. UV 평면에서 XY 평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u, v라는 점이 x, y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t라고 쓰는 겁니다.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수가 아니라 x, y는 함수예요. 함수라는 것은 u, v가 움직이면 x, y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x하고 y는 u, v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 y는 각각 u, v에 관한 함수. 그래서 g나 h를 써도 좋고 기호를 너무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대신에 그냥 x, y라고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부분 x는 x, u, v, y는 y, u, v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이 t가 원투원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즉 1대1 대응 함수이면요. 이 t가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는다. 사실 미적분학 시간에 잘 활용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t 인버스라는 것은 xy 플레인에서 u, v 플레인으로 가는 거고요. 이 기호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때는 u, v를 오히려 x, y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x, y를 어차피 나중에 u, v로 편미분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t가 C1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보통 가정을 합니다. C1이라 함은 여기 있는 g와 h 또는 x와 y를 u, v로 각각 편미분했을 때 일개 편미분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적분학 시간에는 한 번 미분해서 다 연속인 함수들을 대부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가정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왼쪽은 우리가 u, v 플레인, 오른쪽은 x, y 플레인 이렇게 고정해 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변환이 주어져 있고 어떤 셋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변환에 의해서 셋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그 이미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랜스포메이션은 x는 u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고요. y는 2uv입니다. 그러니까 uv 대신에 값을 대입하면 x, y가 결정되니까요. 보내기 전이 uv 플레인이 여기 있고요. 보낸 다음이 xy 플레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때 uv가 만족하는 영역은 u는 0과 1 사이, v가 0과 1 사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사각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부 영역이 S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T로 변환이 될 때 XY 플레인에서 어떤 모양으로 대응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S의 경계를 따라가면 여기에서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경계는 4개의 변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편의상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 표시해주면 편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S1이라고 쓰면요. U의 좌표는 0에서 1 사이. 그 다음에 U축을 따라가니까 V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V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주면 X는 U제곱이고요. Y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항상 0이니까 여기 xy 플레인으로 와서도 x축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u가 0에서 1로 움직이니까 x는 u제곱, 그래서 x 역시 0에서 1까지이고요. y는 0으로 고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지금 이 점으로 대응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점을 우리가 1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여기로 똑같은 모양으로 대응이 되네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편합니다. 이번에는 이 점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화살표를 2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요. 이때는 이 선을 S2라고 써보고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U는 항상 1이고 V가 0에서 1까지입니다. 그래서 U 대신에 1을 대입하면 X는 1-V 제곱이 되고요. y는 2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v 대신에 y 나누기 2를 이 식에다 대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x는 1-4분의 y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건 아마 포물선이 되겠죠. 그리고 v가 0에서 1 사이니까 y의 범위는 0에서 2 사이고요. 또 v가 0에서 1 사이니까 x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물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될 건데요. y는 0에서 2 사이이고 x가 0에서 1 사이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그려보면 지금 스케일이 조금 안 맞지만 여기를 2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좀 절반으로 그렸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S3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는 0에서 1 사이고요. V가 1이니까 V 대신에 1을 대입하면 X는 U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Y는 2U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u 대신에 2분의 y를 여기에 대입하면요. x는 4분의 y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u가 0과 1 사이니까 y는 0에서 2 사이,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그려보면 이 방향으로 그려져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올 때 또 화살표를 4개를 이렇게 해보면요. 아마 여기에서 바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걸 S4라고 하고요. U는 0, V는 0에서 1 사이죠.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V제곱, Y는 0이 돼서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Y는 0이기 때문에 선분이 되겠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가 이 내부로 가느냐,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폐곡선, 클로스트 커브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클로스트 커브로 이렇게 가면 이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도 내부와 외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이 내부는 이 내부 전체로 가든지 아니면 외부 전체로 가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데 중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점을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점이 여기 어디로 대응되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이게 지금 u이고 이게 v이기 때문에 x는 0이 되고요. y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0,2분의 1이니까 이 점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는 이 내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영역은 이렇게 두 개의 포물선과 두 개의 선분, 이건 뭐 이어져 있죠. 이렇게 둘러싸인 영역으로 대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이 영역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더블 인테그럴에서의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항상 이래요. UV 플레인에서 XY 플레인으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UV에 있는 이 영역을 잘게 쪼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크게 S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U0, V0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델타 U, 이 길이를 델타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t의 좌표가 u, v에서 x, y로 갈 때 x는 guv 또는 xuv라고 쓰고요. y는 huv 또는 yuv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가 guv이고 y좌표가 huv일 때 이 벡터를 ruv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선을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항상 V가 V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V가 V0니까요. 이 선은 RU, V0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선을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보면요. 이때는 U가 U0이기 때문에 R에다가 U0, V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 RU0, V0가 여기에 있고요. 이 점이죠. 또는 X0, Y0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아래 벡터를 한번 봐보죠. 이 벡터, 즉 이 점에서 이 점까지는 원래 이렇게 곡선으로 가야 될 것인데 사실은 이 델타 U가 굉장히 작을 때는 선분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을 빼면 RU0 더하기 델타 U, V0에서 RU0, V0를 뺀 벡터를 A 벡터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편미분에서 볼 수 있어요. U 방향으로의 편미분은 RU0 더하기 델타 U, V0 마이너스 RU0, V0를 델타 U로 나눴을 때 델타 U의 크기가 0으로 가는 이 극한이죠. 그런데 이때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썼던 A 벡터예요. 그래서 델타 U가 굉장히 작을 때는 이 A 벡터라는 것은 이걸 이쪽으로 곱해주면 RU 벡터 곱하기 델타 U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이쪽 방향의 차이를 B 벡터라고 쓰면요. B 역시 RV 벡터 곱하기 델타 V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의 넓이를 어차피 다 더해야 되니까요. 이 조각이 지금 요 R이거든요. 그래서 이 R의 넓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R은 원래 이렇게 조금 찌그러져 있는데 사실은 A 벡터와 B 벡터로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근사시키겠다는 것이 또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R의 넓이는 두 벡터로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외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벡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는 RU 델타 U이고 B는 RV 델타 V이기 때문에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요. RU와 RV는 벡터니까 크로스 프로덕트가 남고요. 델타 U와 델타 V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RU 벡터와 RV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 J, K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2차원에서 하니까 RU 벡터라는 것은 2차원 벡터예요. 그래서 U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X로 바꿔 써볼게요. 그러면 X를 U로 편미분하고 Y를 U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Z좌표는 2차원이니까 그냥 0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RV 역시 이번에는 X를 V로 미분하고 Y를 V로 미분하고 0이라고 쓰면 됩니다. 행렬식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I에 대해서는 0, 0이니까 사라지고요. J에 대해서도 0, 0이니까 사라지고요. K 벡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디터미넌트가 이쪽으로 살아남네요. 그래서 이 표시는 어떤 실수의 절대값 표시가 아니라 이 행렬의 행렬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니까요. 사실은 요거 두 개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서 X를 U로 미분한 게 여기 있고요. 이걸 이쪽으로 바꿔서 X를 V로 미분한 걸 여기다 쓰는 게 보통 편합니다. 그래서 같은 줄은 같은 함수를 미분하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오니까 Y를 U로 미분하고 Y를 V로 미분하는 것이 순서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름을 따로 부를 거예요. 즉 X는 GUV, 그리고 또는 이걸 X라고 이제 바꿔서도 상관없죠. Y는 HUV, 이것도 이제 Y라고 바꿔서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이루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자코비안 또는 야코비안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호를 위에가 지금 함수 두 개를 X, Y를 쓰고요. 밑에는 이제 미분하는 것을 UV 파라미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건 X, Y 함수를 UV로 미분한 자코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행렬식이니까 이건 절대값 아닙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요거 곱하기 요걸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뭘 증명한 거냐면 이 오른쪽에 오는 이 R의 넓이가 RU 곱하기 RV 이 벡터의 크기에다가 델타 U, 델타 V였잖아요. 그런데 RU 곱하기 RV가 뭐 있느냐면 자코비안에다가 K 벡터를 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진짜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크기를 해주면 이 앞에는 그냥 스칼라가 되는 것이고 이거 K는 유닛 벡터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자코비안에다가 진짜 절대값을 붙여주는 것이 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있는 그 조각의 넓이는 자코비안에 진짜 절대값을 붙여주고 델타 U, 델타 V를 곱한 값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리만의 이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xy가 r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다라 함은 전체 영역이 r이 되고요. 여기 영역이 s가 되겠습니다. 각 조각의 넓이에서 중간에 샘플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그것을 높이로 하는 직육면체의 부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x 대신에는 g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는 h를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델타 a는 아까 자코비안의 진짜 절대값의 델타 U, 델타 V가 됐어요. 그래서 리만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함수들은 지금 연속 함수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UIVJ를 UV로 바꿔주면 이러한 함수를 적분하는데요. 자코비안의 진짜 절대값을 곱한 것을 S에서 더블 인테그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change of variable, 치환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증명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은 UV 플레인에 있는 영역 S에서 XY 플레인에 있는 영역 R로 갑니다. 그리고 T는 1-to-1이고요. C1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자코비안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분하려는 함수 F는 R에서 연속이 되겠고요. R이나 S가 꼭 타입 1, 타입 2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렇게 돼야지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T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R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스몰 f를 적분을 하는데 S로 이렇게 옮겨와서 UV 플레인에서 적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증명한 식 다시 한번 보죠. fxy를 R에서 더블 인테그럴 하는데요. x 대신에 GUV, y 대신에 HUV를 대입하고 이 자코비안의
진짜 절대값을 곱해줘서 S에서 더블 인테그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12.3에서 공부했던 R에서 적분을 하는데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보면 R이 나오는 이유를 그때는 우리가 리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자코비안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어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이고요. 이 자코비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X를 R로 미분하고 X를 세타로 미분하고 Y를 R로 미분하고 Y를 세타로 미분한 행렬을 밑에 써보면 이런 행렬이 되고요.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친숙한 R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이 항상 양수기 때문에 진짜 절대값을 붙이더라도 이 뒤에 부분이 R이 됩니다. 그래서 잊으면 안 되는 그 항이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차례대로 두 개의 예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예제는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보죠. 이번에는 change of variable을 아예 가르쳐줬어요. x는 u제곱 마이너스 v제곱, y는 2uv,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 적분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 초반에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때 R이라는 것은 X축과 Y제곱은 4-4X, Y제곱은 4 더하기 4X,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포물선 두 개와 이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 내부 영역에서 적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긴 지금 X축이고 여긴 Y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X는 U제곱 마이너스 V제곱, Y는 2UV를 가지고 이러한 정사각형이 이렇게 대응된다라고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공부했던 change of variable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은 y 대신에는 2uv를 대입하고요. x는 없으니까 대입할 게 없네요. 이제 여기에 자코비안을 대입해야 되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곱하기 2 행렬을 쓸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 행렬의 행렬식은 4의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값을 쓰는 거고요. 물론 이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필요 없네요. 그래서 이런 기호는 지금 책에는 없습니다만 여기는 x, y 좌표에서 이중적분하는 것인데 이걸 UV 좌표에서 이중적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는 우리가 12.1, 12.2, 12.3에서 공부했던 더블 인테그럴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12.1에서 배웠던 그냥 렉탱글에서 적분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U는 0에서 1까지, V는 0에서 1까지. 이 뒤는 그냥 산수죠. 그래서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로 먼저 적분하면요. 2u 4제곱 v 더하기 4u 제곱 v 세제곱이고 u는 0부터 1까지고요. 이거 계산하면 2v 더하기 4v 세제곱이 돼서 v를 0에서 1까지 다시 한번 적분해주면 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장 편한 것이 이 change of variable을 할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2의 x 빼기 y분의 x 더하기 y승, 이 함수를 적분하는데요. 이 영역 R은 1, 0, 2, 0, 0, -2, 0, -1을 지나는 사다리꼴 영역입니다. 밑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1, 0, 2, 0, 0, -2, 0, -1 이 네 점을 지나는 이 사다리꼴, 이 내부 영역이에요. 그래서 x, y 평면에서 적분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고 싶어요. 즉 x는 뭐, y는 뭐 이렇게 정의를 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식을 보자면 이 선은 y는 x-2거든요. 그리고 이 선은 y는 x-1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아마 x-y라는 항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x 더하기 y도 있기 때문에 x 더하기 y와 x 빼기 y를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u라고 하고 이 값을 v라고 했을 때 x, y로 풀어주면 x는 2분의 1의 u 더하기 v가 되고요. y는 2분의 1의 u 빼기 v가 됩니다. 그래서 uv 평면에서 xy 평면으로 올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에 대응되는 이 왼쪽에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만 uv 플레인에 어떤 모양으로 대응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y는 x-2잖아요. 그런데 아까 x-y는 v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대응되는 것은 v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는 2는 요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이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예요. 그래서 u의 범위를 계산해 보자면 u는 x 더하기 y인데 여기에서 가장 크면 2가 되고요. 가장 작으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 선분은 이 선분에 대응이 되는데 방향을 따져보면 이 점은 이 점에 대응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점은 이 점에 대응이 돼서 이 선이 대응이 되고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y는 0이 되겠고요. x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것을 살펴볼게요. y가 0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v는 u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직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u의 범위를 계산해야 되는데 u는 여전히 또 x 더하기 y거든요. 그런데 y가 0이니까 x만 살아남아서 u의 범위는 여전히 1에서 2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방향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2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할 건데요. 아까 이 부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y는 x-1이니까요. x 빼기 y가 v니까 여전히 v는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선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u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에는요. x가 0이 되는 것이고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되는 거죠. 이러면 x가 0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v는 마이너스 u가 되는 것이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u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부는 아마 이런 사다리꼴로 간다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영역을 R이라고 쓰고 왼쪽 영역을 S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른쪽 영역 R에서 적분하는 건데요. 이제 왼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변수 치환을 이용해 보면 이 적분식은 x 더하기 y가 u가 되고요. x 빼기 y가 v가 되고요. 여기에 자코비안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이것의 진짜 절대값을 곱해서 S에서 적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공부한 거죠. 그런데 S는 우리가 이제 타입 2로 하면 편할 것 같죠. 그래서 V는 1에서 2 사이고요. U는 마이너스 V에서 V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자코비안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X를 U로 미분하고 X를 V로 미분하고 y를 u로 미분하고 y를 v로 미분해요. 그런데 x는 이렇게 되고 y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편미분해 보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짜 절대값을 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S에서 적분한다는 것인데요. S가 타입 2니까요. 먼저 U에서 적분을 해보죠. U는 마이너스 V에서 V까지고요. 이 함수는 U로는 적분할 수 있어요. 부정적분 함수는 V 곱하기 2의 V분의 U승이 되고요. 헷갈리니까 U는 마이너스 V에서 이렇게 써주고 U는 V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U 대신에 V를 대입하면 2가 되고요. U 대신에 마이너스 V를 대입하면 위에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V가 남기 때문에 이걸 적분해주면 4분의 3에 2 빼기 2의 마이너스 1승이란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바로 이중적분하기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함수가 x 또는 y로 직접 부정적분 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인테그럴도 비슷하게 성립해요. 3차원에서도 이런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줄에는 같은 함수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고요. 이쪽 세로로는 같은 변수로 미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이 뒤에 자코비안의 진짜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12.7에서 공부했던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건 외우라고 했었죠. x는 로우 사인 phi 코사인 세타고요.
y는 로 사인 phi 사인 세타고요. g는 로 코사인 phi입니다. 그러면 x, y, g를 로 세타 phi 이 순서대로 하자고 했어요. 이 순서대로 자코비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는 x를 미분하니까요. 사인 phi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로 사인 phi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는 로 코사인 phi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두 번째는 y를 편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phi 사인 세타, 로 사인 phi 코사인 세타, 그리고 로 코사인 phi 사인 세타가 되고요. 세 번째는 g를 미분하니까요. 코사인 phi가 되고 여기는 세타가 없죠. 그래서 0이 되고요. 마이너스 로 사인 p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행렬의 행렬식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고정해 주고 이렇게 곱해 주면 이건 0이니까 이것만 남아서요. 이 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위의 항을 이렇게 곱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 빼기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곱해서 써주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 이제 각자 확인하면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식을 곱해주고 요렇게 주는데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항을 쭉 전개해주면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써주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아마 사인 제곱 p에다가 코사인 제곱 p 더하면 1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 전개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마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항을 묶어주면 사인 p 코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주면 여기 1인 항이 다시 나오고요.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 로 제곱 사인 p로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남아서 1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걱정이 된다고요? 하지만 여기에 진짜 절대값을 붙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반드시 외우려고 했던 로 제곱 사인 p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로써 12.8을 다 마쳤는데요. 방향 조심해야 되고요. 자코비안 계산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에 진짜 절대값 계산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길고 긴 12장 다중적분을 다 마쳤습니다. 12장에서는 각 섹션마다 서로 다른 기법으로 적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적분법을 잘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2장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3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